안녕하세요. 미국 박사급 행동분석 전문가 김대용 교수입니다. 저는 주로 발달이 느린 아이들, 그 아이들의 행동 발달, 그리고 금쪽이로 불리는 아이들의 이런 돌발 행동을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발달이 느리다. 발달이 느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이 발달이 느린 것은요, 이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이제 신체적 발달이에요. 신체적 발달은 키나 체중 이런 것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낮거나 또는 걷거나 기거나 달리기, 그 다음에 이제 핑거로, 이 손가락으로 물건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, 이런 운동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늦는 경우, 그런 경우를 좀 신체적 발달이 좀 늦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언어 발달이에요. 언어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좀 뚜렷한 단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기에 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, 이 시기가 조금 늦거나 또는 말을 하더라도 단어의 수가 좀 적거나 또 문장을 좀 잘 구성하지 못한다고 할까요?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언어 발달이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세 번째는 사회적, 감정적 발달입니다. 보통 이 발달은요,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능력 또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러한 능력들이 또래에 비해서 좀 미숙하다,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발달이 느리다고 할 때는 이제 신체적 발달, 키나 이런 몸무게가 적은 정도로는 발달이 느리다고는 잘 표현하지는 않죠. 그래서 보통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사회적인 감정적인 발달 같은 게 느린 경우에 보통 우리가 발달이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언어 발달이 부모님들에게 이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요, 일단 언어 발달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. 아이가 이제 새로운 말을 딱 할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이 성취감을 느끼시거든요. 이 부모의 인생이, 또 부모의 일상이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언어 발달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됩니다. 만약에 말이 늦거나 또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에는요, 또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는데 애가 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게 되기도 하죠.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발달 같은 경우, 즉 이제 사회성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. 보통 키즈 카페 많이 가시고 문센, 문화센터 많이 가시잖아요. 아이가 어른들이나 이 또래와의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쉽게 눈에 띄게 됩니다.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잘 어울리면은 그냥 안심하고 기뻐하지만,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크게 하게 됩니다. 또 아이가 가장 결정적 시기, 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시기에 발달이 늦을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. 또 이 아이들의 감정적인 발달, 이 감정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게 사실 굉장히 당연해요. 굉장히 당연한데, 이게 만약에 감정 표현을 잘 하고 또 이게 화를 내더라도 기뻐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안심을 하게 되지만,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. 많은 경우에 발달이 실제로 전문가가 보기에는 느리지는 않지만 발달이 느린 게 아닐까 오해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덜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철수라는 아이는 4살이고요. 또 이제 옆집에 사는 이제 지훈이라는 아이는 이제 5살입니다. 근데 이 5살짜리 지훈이는요, 벌써 한 5문장 이상을 얘기해요. 예를 들어서 엄마 편의점 가서 바나나킥 사 먹어요, 이런 식으로 5문장, 5단어 이상을 써서 굉장히 유창하게 얘기를 해요. 하지만 이 4살 아이는요, 이 철수는 아직 2문장만 써요. 바나나킥 먹어, 편의점 가요, 이 정도 2단어만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엄마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
근데 이 두 단어를 쓰는 이 철수도 어휘수는 적지만 그 단어를 올바르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문법적으로 무엇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발달이 뭐 느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민지란 아이는 3살이에요. 근데 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. 되게 조용해요. 근데 뭐 키즈 카페 가고 또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랑 놀 때 보면은 다른 애들은 말을 막 끊임없이 하거든요.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. 근데 얘는 간단한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또 말도 잘 안 해. 근데 그렇다고 얘가 언어 발달이 느리냐?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이유는 아이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죠. 그래서 얘는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또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는 필요한 때에 자기가 뭐 요구할 때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나 뭐 흥미로울 때 이럴 때는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언어 발달에 그렇게 느리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이 좀 보이는 케이스인데요. 이 지호라는 아이는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. 4살인데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유,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예요.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한국어를 쓰고 어린이집에 가서는 또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만 쓰는 아이입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초기에 언어를 배울 때 이 두 언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이제 부모가 캐치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말은 잘했는데 한국말도 더듬게 되고 그 다음에 단어도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가 얘가 퇴행을 했다 또는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느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 언어 환경이 좀 노출되는 아이들이 이 두 언어를 모두 배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좀 시간이 적절하게 지나면 사실 두 언어 모두 다 좀 능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 발달이 느리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발달이 느린데 이것을 늦게 캐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첫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좀 지연이 됐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아동과 관련된 일,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 발달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첫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, 이 분야 교육이나 또 이런 분야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발달 지연의 신호를 좀 늦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그 외부에서 좀 피드백을 받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발달을 좀 늦게 캐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아이는 혼자 키우기보다는 이 온 동네가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주변에 아이의 발달 상태,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를 좀 비교하거나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요, 이 발달 지연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평가의 오류입니다. 보통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같은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부모님이 이게 조금 발달이 느린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체크를 해서 전문가한테 좀 보여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애들은 다 그렇다,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나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괜찮구나,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괜찮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대치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괜찮을 거야,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종종 계신데,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문제를 좀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럼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아이의 발달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,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거든요. 한 8번 정도, 9번 정도 의무적으로 좀 이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. 이런 건강검진, 사실 생후부터 9개월, 18개월, 30개월 굉장히 이렇게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, 요런 검사 하실 때
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.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지표 중에서 조금 특이하다, 미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, 좀 더 이 세부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우리나라에 이 세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세부 검사 받아보시면서 이 발달이 느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는 같이 키워야 됩니다.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조부모들 또는 베이비시터 분이 주로 보신다면 이 베이비시터 분들 또는 주위에 종교 활동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변의 피드백을 좀 받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제일 큰데요. 아무리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발달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요즘 인터넷상에 아이들의 이 발달 기준들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거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아이들의 이 발달을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